네, 안녕하세요. 에이마이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에이마이에서는요, 초보 FC분들을 위해서 법인 컨설팅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컨셉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 포인트 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가지급금 죽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지급금이 뭘까요? 가지급금을 왜 죽여야만 하는 걸까요? 그러면 도대체 가지급금은 누가 만들어내고 왜 발생하는 걸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먼저 가지급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지출이 됐는데 왜 지출됐는지 모르는 돈, 그걸 우리는 회계상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내가 그 가지급금을 썼을 수도 있고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법인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 되고요. 회사 법인 입장에서는 이 발생한 가지급금이 사실상 누군가로부터 상환받아야지만 끝나는 그러한 항목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 컨설팅에서 이 가지급금을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도 가지급금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고 다양한 컨설팅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고 법률회사 김앤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세무조사는 누구나 받게 되죠. 이렇게 세무조사가 일어나면 어떤 다양한 항목들을 검증받게 되는데 김앤장은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인출해 나간 돈이 모두 다 가지급금으로 쌓이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법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앤장은 어떨까요? 여기도 알게 모르게 지출되는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데 김앤장은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공동사업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법인 사업을 운영하면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 김앤장은 이렇게 규모가 크면서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으로 운영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가지급금은 왜 생기는 걸까? 첫 번째로 실제 좀 이렇게 노출하기 어려운 비용들이 있어요.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일들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게 뭔가 엄청나게 불법적인 일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법인 대표자분들은 영업을 위해서 또 회사의 매출 증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투명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법인 대표님들은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들이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회계 처리로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대표이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적되는 것들이 가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제로 진짜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회계 담당자가 착오를 하거나 누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관련된 증빙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이라서 미처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 잔액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어디로 사라졌지? 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장부는요. 결산서는 1년을 작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올해 작성했던 게 누적돼서 다음 해에도 작성되고 또 누적돼서 다음 해에도 작성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지급금이 쌓여만 가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표이사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실제 내가 쓴 것도 아니고 회사 영업을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바쳐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한 건데 이걸 내가 다 갚아야 한다고? 이렇게 좀 억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법인에 이렇게 많은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지 미처 체크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대표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인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인출한 건 당연히 가지급금이라고 계정 과목으로 계상이 되겠죠.
자, 가지급금은요, 굉장히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항목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법인의 세무조사가 나왔었는데, 정기세무조사로 나왔던 이 법인의 조사 공무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체크했던 항목이 가지급금이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고 온 사례도요, 어떤 건설업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 세무조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이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추징을 한 내용이에요. 우리 가지급금이 발생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세금을 추징당하는데요. 첫 번째,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갔으니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법인에 내야 돼. 이자 왜 계상 안 했어? 요거 하나 하고요. 우리 법인에 다른 은행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다 그러면 그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 그 이자가 나갔을 텐데 이 이자는 사실은 너 가지급금 법인 대표자에게 돈을 인출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이자가 아니야? 해가지고 이 이자를 부인당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표자가 납입했어야 되는 이자 수익 그리고 내가 지출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증가 혹은 세무조사가 나와서 추징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급금을 장부에 떡하니 자랑스럽게 기재를 해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떤 이제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조금 옷을 갈아입힌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대여를 해준 것처럼 계정 과목을 조금 더 순화해가지고 바꿔놓는다거나 해서 막상 장부를 뜯어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지급금은 1순위 점검 항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추징당하잖아요. 그래도 가지급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법인들은 1년에 한 번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죠.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법인세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는 이러한 항목들을 집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하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도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 검증이에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걸 세법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대표자 너 왜 이자 안 냈어? 요거 하고요. 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우리 회사가 지출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법인세를 더 냈는지 안 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법인 사업자에게 피할 수 없는 가지급금 문제는 결국에 우리 법인의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을 가시는 FC 여러분들은 법인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또 다음에는 솔루션 제시까지 하실 수 있어야 고액보험 계약까지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 가지급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마이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방문하셔서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일을 하실 때도 이런 지식들이 바탕이 돼서 고액보험 계약으로 연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